네,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상당히 많이 위아래로 좀 등락이 연출됐던 구간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경계는 하되 쫄지는 마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은 여러분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지엽적인 부분들을 가지고서 시장을 두려워하면은요 수익을 못 냅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제가 이제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 장의 기본적인 성격을 유동성 장세라는 성격으로 규정을 시켜드렸잖아요. 그죠? 그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이루고 있는 큰 핵심 헤게모니, 패러다임, 유동성에 기반한 패러다임이 변하지 않은 이상에서는 중간중간에 어떤 큰 급등락은 연출되겠지만은 그 패러다임이 전환되기 전까지는 시장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경계를 하되, 경계를 하라는 얘기는 지난주 이제 이전에 그러면 사실 시장이 너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잖아요. 막 하루에 그냥 거래량이 그냥 엄청나게 급증세를 보이고 거래 대금도 급증세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경계를 하되, 그러니까 경계를 하라는 얘기는 뭐야? 좀 약간 주가가 조정 보이는 흐름 속에서 단기적으로 약간 조정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열어둔다. 다만 그 조정이 나타나는 흐름 속에서 결국은 어떤 내가 포지션을 취하느냐, 거기서 승부가 갈리는 거거든요. 근데 자,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부터 시장은 이제 반등이 들어왔어요. 반등이 들어왔는데 결국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는 결국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과열이다, 아니다, 잠시 쉬는 거다. 근데 사실 시장에 이제 진행되는 상황을 놓고 보면은 과열 논란은 저는 아직까지는 이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최근에 이제 11시에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마켓 인사이트를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과열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제 두 가지 징후를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과열은 어떤 흐름에서 나타난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무분별한 투자. 막 그냥 겁도 없이 그냥 막 질르는 투자. 그러니까 투기적 상황이죠.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 장세의 흐름은 변한다. 그런데 최근에 보세요. 개인 투자가들이 막 사는데 이번에도 산 게 사실은 지수가 조정 보일 때 사거나 지수가 급락 들어올 때 용감하게 샀지, 개인 투자가들이 막 따라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이 최근에 주워 담는 종목들이 뭐냐면요.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라든지 기아차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우량 대형주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 이제 유동성 장세의 끝무렵에서 나타나는 묻지마 투자, 즉 막 1,000원짜리, 500원짜리 주식, 동전주라고 그러죠. 그리고 한계 기업들 쪽으로 막 무자비한 배팅이 들어가는 그런 과열의 흐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종목의 흐름이 너무 지나치게 확산되거나 그리고 거래량이 막 분출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흐름. 근데 최근에 보세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 흐름 속에서 달라진 모습이 뭐냐면은 지난주, 지지난주 국면 속에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연초 흐름 속에서. 근데 그거를 시장은 또 자연스럽게 제어를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가지고서 과열이다, 그리고 고점이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쫄지 마세요. 쫄지 마시고 아직까지 여러분께서 즐겨야 될 시세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령 대형주 쪽에서도 최근에 대형주는 뭐가 움직입니까? 오늘 제가 이제 아까 마켓 인사이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현대 기아차 그룹 종목들, 그 다음에 LG 그룹들. LG 그룹이라는 것은 사실 지난달에 제가 이제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LG 전자는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 왜? LG 전자가 지난달 이제 발표했던 새로운 어떤 신성장 동력, 자율주행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진출을 예고를 하면서 스토리가 있는 기업으로 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으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업들이 지금 시장을 끌어나가고 있는데, 근데 또 한쪽에서는 말입니다. 얘네들이 가고 있는 가운데서 쉬고 있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그룹이 뭡니까? 삼성그룹 종목들. 즉 이 얘기는 아직까지 시장은 우리가 눈을 돌려보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을 끌어나가는 쌍두마차들이 여전히 건재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장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죠. 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고점의 징후, 막 지금은 이제 어설픈 과열 논란, 고점 논란이 나오고 있지만은 고점의 징후가 경험적으로 나타날 때는요. 누구보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경계 신호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 전까지는
좀 소신 있고 뚝심 있게 밀어붙이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흐름을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이제 포인트는 결국은 그래서 뭐냐면 간단합니다. 지난주부터 나타났던 이제 흐름 중에 하나가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폭발적인 증가.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시장의 흐름이 이국면이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명인들의 복귀를 하는 전후 시점에서 하루에 종합주가지수 일중 변동폭이 막 120포인트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때 이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었죠. 그러니까 거래량과 거래대금 규모를 보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전 흐름 속에서 보시면은 이제 하루에 일중 변동폭을 이제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은 이런 상황이죠. 일중 변동폭을 보면은 그러니까 지난주 국면 속에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보시면은 지난주 국면 속에서 보시면은 그죠? 4조 원대, 3조 원대 그죠? 이렇게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에너지가 분출됐던 거죠. 그죠? 분출되고 난 다음에 뭐야? 시장의 흐름은 이제 숨을 고르는 가운데 한 이틀에 걸쳐서 뭡니까? 크게 흔들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난 다음에 흔들어졌단 말이에요. 흔들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흔들고 난 다음에 시장의 흐름이 추세가 이탈되느냐? 추세 트렌드는 여전히 보시다시피 견조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추세 트렌드가 견조하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최근에 트렌드를 말씀드리면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것이 큰 틀에서는요. 상승 추세 국면 속에서 확장과 축소의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 오히려 시장은 롱런을 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너무 강하면 부러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시장의 흐름도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사실 살아있는 생명체와도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가 다 이제 집약되어 있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의 매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면은 지지난주 국면 속에서 주가가 너무 급등을 보이고 거래량이 터져버리니까 시장은 자연스럽게 약간 상승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과열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최근의 흐름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시켰고 어제 국면 속에서는 터닝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도 사실 보면은 오늘 상당히 여러분들 좀 헷갈렸을 거예요. 아침에는 막 종합주가 지수가 50포인트, 60포인트 떠서 출발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마이너스가 갔다가 종가상으로 또 다시 들어올렸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흐름들을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딱 뚝심 있게 시장의 중심 흐름을 갖고 대응하는 사람과 단편적인 흐름을 가지고서 막 노심초사하는 사람들의 매매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냐? 오늘 흐름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오늘 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느냐? 결국은 연초 나타났던 급등에 따른 속도 조절 흐름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먼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시장이 조금 흔든다고 해서 최근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얘기라 종합주가지수 60포인트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는 삼성전자, LG전자, 기아차, 현대차 이런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사이즈가 큰 종목들이 그냥 하루에 10%씩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 60포인트, 100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 걸 가지고서 너무 시장이 무섭다라는 표현을 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대형주가 변동성이 크고 대형주가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뭐냐? 종가상으로는 이제 시장을 들어 올리면서 맞췄는데 이 흐름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시장은 연초 단기 과열에 따른 속도 조절의 흐름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면은요, 기술적으로 이제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보면 이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했는데 코스닥 시장이 강한 배경은요, 뭐 다들 이제 똑같은 얘기들을 하는데 연기금 쪽에서 뭐 코스닥에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연기금이 투자를 한다고 해서 코스닥이 갑자기 올라갑니까? 그거보다는 우리가 시장 사이드 쪽에서 볼 부분들은 뭐냐면은 거래소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번에 빠질 때 거래소는 21선까지 빠졌어요. 상대적으로 거래소가 덜 빠졌죠. 그죠? 예. 거래소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을 안 깼죠. 그죠? 안 깨고 난 다음에 안 깨고 시장 반등을 줬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코스닥은 어때요? 이번에 어디까지 빠졌냐면은 33일선까지 빠졌어요. 예. 보시면은 그죠? 33일선까지 빠졌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제 이제 코스닥의 경우도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반등을 줬지만은 오늘 탄력적으로 더 나타났던 배경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더 많이 빠진 종목들이 반대로 받는 탄력을 좀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아직까지 시장의 헤게모니는 어디에 있다? 아직까지는 거래소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제 코스닥 쪽에서도 보면은 이제 연기금의 어떤 매수에 대한 얘기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의미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번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특히 오늘 코스닥 쪽에서 시세를 끌어줬던 종목들이 뭐예요? 제약바이오주들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들이 올라가면 코스닥은 지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시장의 헤게모니는 거래소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오늘 흐름 속에서 봐야 될 것은 시장에서 거래소를 기준으로 해서 아직까지 시장을 봐야 되는데 보면은 거래소 쪽 흐름을 보면은 단기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제가 이제 앞서서 연초 단기 과열 흐름에 따른 속도 조절을 잘 거쳤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보시면은 단기 이평선, 그러니까 거래소 기준으로 단기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되고 있어요. 골든 크로스가 뭡니까? 장기 이평선이 단기 이평선을 뚫어내는 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10일 이동평균 5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10일 이동평균선이 5일 이동평균선을 뚫어내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골든 크로스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의 흐름이 전체적으로는 뭐냐면은 안정적인 흐름이다.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여전히 이제 5일선이 약간 밑에 있지만은 이게 이제 내일로 이제 환산을 해버리면은 5일선이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오늘 지수가 다시 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뭐냐? 단기적인 어떤 이격 조정의 흐름이 이격 축소 과정으로 안정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흐름이 보시면은 이전에 이제 보시면은요 종합주가 지수가 이전 흐름에서 보면은 요 국면이죠. 요 국면에서 보면은 종합주가 지수가 5일선, 11선, 21선이 나란히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축소 국면이 일어났죠. 축소 국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확장 국면이 이후에 나타났는데 그 확장 국면에 따른 조정의 흐름이 이번에 나타나는데 그 조정의 흐름이 여기서 시작됐던 20일 이동평균선 근방에서 딱 조정이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이 흐름 속에 이 이전 흐름 속에서 시세가 분출됐던 흐름들이 다시 안정적인 이격 조정 과정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 사실 지난주 제가 이제 명인들의 복귀를 하면서 이제 이격 조정이 막바지 국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한 번, 두 번 더 빠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3,100포인트를 기준선으로 해서 강약 조절, 매수의 강약 조절을 해라. 그러니까 즉 3,100포인트 이하짜리 들어오면 거기서는 무조건 배팅이 들어가야 된다. 그죠? 그런 말씀을 지난주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시장은. 결국은 다시 또 그 윗선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일련의 흐름을 놓고 보면 이격 조정 과정이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최근 시장 상황 속에서 여러분께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수급이에요, 수급.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입니다. 최근 장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4분기 어닝 시즌이 돌아오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예상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실적 보지 마세요. 실적 보지 말라는 얘기가 좀 심플하게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유동성 장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최근에는 뭐냐면은 어떤 성장 스토리, 상승 스토리, 그 다음에 향후에 어떤 신성장 동력이라는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의 경우가 계속 매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냐면은 시장의 흐름을 판단을 할 때 가장 기준점은 뭐냐? 수급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수급 흐름 속에서도 지금 수급의 흐름이 상당히 양호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최근에 수급 흐름 속에서 뭘 좀 주목을 했었냐면은 제가 이제 이번에 그 마켓 인사이트에서도 우리가 한번 그 이슈를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을 한번 다뤘는데 보시면 이런 거예요. 최근에 기관 투자가들이 이번에 이제 지수가 밀릴 때 말입니다. 지수가 밀릴 때 기관 투자가들의 아주 무차별적인 매도가 나왔어요. 특히 가장 매도를 많이 했던 쪽이 어느 쪽입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연기금이란 말이에요. 보시면은 연기금이 이번에 뭐 근 한 3주 동안을 연기금이 그냥 갖다 때려버렸어요. 근데 총 누적 기준으로 보면은 연기금이 지금 얼마를 팔았냐면요. 6조 2천억을 팔았어요. 그죠? 예. 이번에 지수가 밀리는 과정 속에서 연기금은 계속 물량을 줄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어제하고 오늘 코스에서 약간 저기 뭡니까? 시대 변화 흐름이 나타났던 쪽 중에 하나가 금융투자예요.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흔히 이야기하는 증권사들이에요. 증권사들 통칭해서 금융투자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연기금하고 말입니다. 금융투자하고는요. 이 매매하고 투자하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어떤 그 패러다임이 달라요. 그러니까 연기금은 이른바 패시브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기본적인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서 넘어서면은 시장 상황과는 상관없이 다중적으로 팔아요. 예, 패시브하게. 그러니까 액티비티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기금 쪽에서 왜 이번에 팔았느냐? 연기금의 총 그 운영하는 자산 규모가 800조거든요. 근데 800조에서 이번에 좀 오버가 됐단 말이에요. 예, 시가총액도 늘어난 그 효과도 있겠지만은 오버가 되면서 약 한 1% 정도가 오버가 됐어요. 자기들 기존에 어떤 그런 그 보유하고 있는 자산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그러면 1%가 얼마예요? 전체 자금 대비해서 1%가 초과했다라는 얘기는 약 8조 원 정도가 이번에 더 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기금 쪽에서는 시장이 안 좋다, 시장이 이제 과열이다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판 것이 아니라 한 1% 정도가 지금 수량이 오버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일정 정도는 뭐예요? 리밸런싱 시켜야죠. 그죠? 약간 현금 자산으로 돌려놔야 돼요. 그럼 그걸 이제 우리가 환산을 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약 8조 원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보면은 이번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이번에 그 이제 주가가 흔드는 과정 속에서 연기금의 매도 폭탄이 나왔는데 결국 이거를 받아냈다라는 얘기예요. 예. 이제 8조 원이면은 지금 이제 오늘까지 지금 보면은 누적 기준으로 한 6조 2천억 정도 팔았거든요. 앞으로 한 1조 8천억 정도만 받아내면 돼요. 최근 장세에서 여러분들 1조 8천억은요 그렇게 큰 물량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수급의 흐름이 원활하게, 그러니까 연기금의 어떤 이 매도 공세를 원활하게 지금 시장이 소화를 시켜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어제 오늘 지금 약간 매매 형태가 달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금융투자 쪽인데, 금융투자는 이제 연기금하고는 달리 약간 액티비티하게 움직여요. 얘네들의 경우는.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도 보면은 고유자산 계정이 있고 위탁자산 계정이 있는데,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고유자산 계정으로 움직이는 게 많은데, 근데 어저께는 한 1조 원 정도 샀다가 오늘 한 7천억 정도 팔았잖아요. 근데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이번에 연기금과 더불어서 많이 팔았는데 전체적으로 뭡니까? 이 물량들을 상당히 시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소화를 시켜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최근에 한단 말이에요. 개인 투자가들이 최근에 막 이제 무분별하게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느냐. 근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에는요. 최근에 개인 투자가들은 과거의 개인 투자가들하고 달라요. 이제 첫 번째로 뭐가 달라졌냐면 이제 과거에는 약간 간접 투자를 많이 했어요. 펀드에다가 돈 넣어놓고.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직접 투자 쪽으로 많이 바뀌었고, 근데 또 직접 투자 쪽으로 바뀌면서도 너무 공격적이거나 투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이 향후 흐름 속에서는요 분명히 의미가 있는 매수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봐서는 이번에 이제 주가가 출렁거리는 과정 속에서 전체적인 어떤 그런 수급의 흐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급의 포인트를 좀 주목을 해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수급의 흐름 속에서는 기관 투자가들이 일정 정도의 어떤 그런 매도 플레이를 개인 투자가들이 아직 뭐 지수가 뭐 이제 다시 또 이전 고점을 돌파한 상황은 아니지만은 이번에 출렁거리는 과정 속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의연하게 받아냈다. 이거는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수급의 선순환 구조는 아직까지 유효하고,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 매수 대기 자금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라고 했을 때 유동성 장세의 기본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수급의 구조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최근에 시장의 주도주의 흐름이 견주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제 아까 마켓 인사이트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은 여러분들 뭘 봐야 돼요? 딱 두 종목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두 종목이 뭡니까? 기아차하고 현대차란 말이에요. 기아차하고 LG전자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시장은 말입니다. 이 핵심 주도주가 살아있는 시장은요, 쉽게 안 무너집니다. 예. 지금 기아차라든지 지금 LG전자 이런 종목들이 그냥 뭐 어떤 묻지마 투자가 들어오는 겁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거든요. 기아차와 LG전자의 경우는 신성장 동력이라는 뚜렷한 어떤 상승 스토리를 가지고서 움직이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라고 했을 때 시장은 이들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확산 과정이 아직까지는 더 이어질, 더 연장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만도 같은 종목이 흔들고 그랬다. 저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봐요. 뭐 최근에 제가 강조했던 종목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면은 최근에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 뭐 LG전자와 기아차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탑픽을 쓰면서 LG전자라는 얘기는 상징적으로 LG전자가 끌어주면서 그 다음에 최근에 뭐가 각광받고 있어요? LG 이노텍이 각광받고 있죠. 저는 이런 것도 더 간다고 봐요. 예. LG 디스플레이 저는 또 간다고 봐요. 예. 거기에
현대 기아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는 이제 이번 주 초반 코스에서는 사실은 이제 개별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 위아였었죠, 그죠? 현대 위아가 시세를 끌어주는 흐름을 보였다가 결국은 이제 기아차 쪽으로 계속해서 시를 끌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대 기아차라는 그룹주들이 아직까지는 2차 랠리 국면에 진행 중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장은 호락호락하게 밀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아까 제가 힌트를 줬지만은 이 투톱이 견자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발톱을 숨기고 있는 삼성그룹 관련주들 이거 분명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뭐 오너 리스크 때문에 뭐 흔들리긴 했지만은 저는 삼성그룹 관련주들의 경우가 향후에 또 충분한 상승의 여력을 갖고 있는 다크호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시장의 흐름은 여기는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흐름이 이번 주 초반 코스에서 어떤 맷집을 보여줬다. 그리고 시장이 개인 투자가들이 어떤 수급 상황 속에서 받아주는 흐름.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살아있다라는 흐름을 LG전자라든지 그다음에 기아차가 보였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종목의 흐름은 뻔해요. 여러분 지금은요 기본적인 트렌드는 뭐냐면 대형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를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중소형주를 선호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방송 중에서 자주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은 대형주를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지 위험 관리와 더불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단타 매매가 아니라 투자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은 그런 측면 속에서 오늘 보면은 뭐 시세들의 포인트를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LG전자와 기아차가 단단하게 투톱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격을 해주고 있고, 그죠? 여전히 저는 흔들 때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쉽게 내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그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삼성그룹 관련주들이 이번 주 초반에 상당히 좀 뭐랄까요 부추김이 심했는데 결국은 뭐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어제 그제 코스에서 많은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저는 이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발톱을 숨기고 있다고 봐요. 이게 한번 터지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막판 휘날레 이번 장의 막판 휘날레는 결국은 삼성그룹 관련주 쪽에서 많이 시세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선박했잖아요 이번에요,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 삼성 SDI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전차 군단들을 기본적으로 해서 결국은 대형주 섹터들 쪽에서는 안정적인 순환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다시 SK그룹 관련주, 그러니까 지금 그룹 관련주로 이렇게 해서 묶어서 보세요. SK그룹 관련주들 쪽에서는 SK라든지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이제 화학주 쪽에서는 금호석유화, 화학주 같은 경우도 이번에 조정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순환 흐름 속에서는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OCI라든지 그죠?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들의 경우가 오늘 흐름 속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내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과 앞서서 이제 유딜 관련주들 쪽에서 이제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개별적인 종목 쪽에서는 오늘 단연 코스닥의 상승의 흐름을 이끌었던 제약바이오. 이건 순환 흐름으로 보세요.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전기차,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개별적인 순환 흐름을 보였던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난주에 그 뉘앙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저는 반대로 과열을 경계하는 흐름을 오히려 경계하세요. 예. 과열을 경계하는 흐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 때 제대로 못 사고 조정 보일 때 용감하게 배팅을 못 한단 말이에요. 과열에 대한 두려움을 경계하세요. 아직까지 시장은 과열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선순환의 과정이다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차라는 뚜렷한 핵심주를 중심으로 하는 랠리 이후에 점점 확산되는 흐름을 주목을 하세요. 삼성그룹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화학주라든지 그다음에 철강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시세가 확산되는 국면들을 저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왜? 이번에 조정을 잘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은 대형 기술주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배팅 분명히 계좌에 담아 있어야 돼요. 전차 군단들 쪽에서는 핵심주는 담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차 군단들 이외에서 지금 조정 보이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경우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예. 그런 종목들의 경우도 시세 소외 국면 속에서는 계속해서 저가 공략을 하는 선침의 관점이 유효하다. 그래서 그 섹터는 결국은 뭐냐? 전차 군단, 그다음에 화학, 그다음에 금융, 건설, 유통.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장이 조정 보이고 난 다음에 터닝할 때는 핵심주들이 먼저 올라가요. 그 다음에 안정되면은 이렇게
화학이라든지 금융 건설 쪽으로 확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통까지 그런 종목들의 경우도 여전히 관심을 두는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과열에 대한 두려움을 오히려 경계하세요. 그래야지 이 장에서 수익의 핵심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시장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고요. 아무튼 지금 시장 상황은요. 한마디로 말씀해 쫄지 마세요. 쫄지 마시고 좀 강하게 접근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